엄마, 어디에 썼는데 통장에서 2천만 원이나 빠져나갔어요? 땡땡 택배라고 뜨는데 택배하는데 이렇게나 많이 쓰셨어요? 이 말을 들은 서울 종로구에 사는 78세 김혜옥 할머니는 지난주 따님 이름으로 온 소포가 사기였음을 그제서야 알아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택배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노리는 이러한 범죄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6개월간 경찰청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택배 사기 피해 사례가 500여 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20억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기꾼들이 절대 지날 수 없는 바람의 장막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사기꾼에게 더는 속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는 사기입니다. 범죄자들은 SNS나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뒤 가족 구성원인 것처럼 택배를 보냅니다. 이 택배 안에는 보통 긴급히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모와 함께 전화번호와 같은 인적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제 손자나 자녀의 신분증 사본이나 실제 보유 중인 개인 물건을 어떻게 알았는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대부분 도난당한 작물이거나 해외 밀수업자 온라인 등지에서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들입니다. 실제 가족이 보유한 물품과 유사한 물품이나 신분증과 같은 개인 고유의 물품이 포함된 경우 피해자들은 진위 여부를 의심할 여지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77세 박영숙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자 이름으로 된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 상자 안에는 손자의 학생증과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할머니,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하고 보험금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고 박영숙 어르신은 순간 당황하여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사기꾼은 손자분의 친구라고 하며 피해자 합의로 1,000만 원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더군요. 그 손자분께서는 지금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도중에 어르신의 집으로 따님이 오셨습니다. 따님께서 방금 일어난 일들을 모두 설명해 주더니 당장 따님의 아드님에게 톡을 했죠.
당연하게도 당사자의 손자는 아무런 일도 없다고 하며요. 어르신에게 그러한 소포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박 어르신의 딸이 집에 방문했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을 알려줘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따님께서 안 오셨다면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평생 짊어지고 있을지도 몰랐을 일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택배 환불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로 주문한 적이 없는 고가의 상품들을 배송합니다. 상품은 보통 전자제품이나 백화점 브랜드들처럼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높은 물건들입니다. 택배가 도착하면 곧바로 판매자를 사칭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 잘못 배송되었다며 주문 오류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환불 처리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사기꾼들은 매우 공손하고 전문적인 말투를 사용하여 최대한 피해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같은 문구로 시작해 빠른 환불을 위해 반품 비용이 안 들도록 피해자에게 개인 신상 정보, 특히 계좌번호를 요구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악용해 그들만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를 오픈시켜 강제로 돈을 빼가거나 고금리 대출을 넣기도 합니다. 계좌에 돈이 많이 모여 있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무턱대고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추가로 사기꾼들은 여기서 피해자들의 주소지를 쓰레기장에 써 떼어지지 않은 스티커를 통해 알아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71세 이유미 어르신은 자신이 주문한 적 없는 아플사의 고가의 태블릿 PC가 배송되었습니다. 택배를 받자마자 몇 시간 지났어 한 남성이 전화해 죄송합니다. 잘못 배송된 물건입니다. 저희가 바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어르신에게 확인 절차를 가장해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를 요구했고 이 어르신은 순간 당황스럽고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였어. 사기꾼 놈이 물어본 정보들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어르신의 계좌에서 430만 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어르신의 아들이 사실을 알자마자 재빨리 은행과 경찰에 신고해 일부 금액은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심각한 사례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사기입니다. 이 수법은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하여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면 다단계 물품 피해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택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수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대형 병원 같은 믿을 만한 곳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에
택배를 발송합니다. 그 택배 상자에는 해당 기관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맞춤형의 약품이나 정부 지원 특별 건강 프로그램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약국에서 팔만한 일반 의약품처럼 보이는 가짜 약품과 함께 건강 상태에 관한 크게 염려하는 내용의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간 수치가 심각하게 높고 고혈압 이심으로 즉시 이 약을 꼭 복용하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문구를 보내며 가스라이팅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75세 김영자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면 유명 대학병원인 연세 서큐버스 대학병원 로고가 찍힌 의약품 외 다수의 택배를 받았습니다. 택배 상자에는 대한합병증 예방제라는 라벨이 감쪽같이 남겨져 있었고 안의 내용물과 그 내용을 보면 급히 복용하지 않으면 현재 수치가 극도로 올라갈 위험이 있다는 협박 같은 메모가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에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약이 실제 병원에서 온 것이라 착각하고 복용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명절 연휴라 가족들이 모이기로 했고 마침 김 어르신의 딸이 먼저 집에 왔고 딸이 택배 상자를 직접 보며 출처가 실제 병원에서 온 방법이랑 차이가 난 걸 눈치채서 결국 해당 약품은 실제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발송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식약처 의뢰까지 한 결과 이 약품에는 실제 약으로 쓰이지 않는 미확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아마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 아니었다면 김 어르신께서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처럼 수상한 택배가 도착했을 때 기본적인 예방법은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도착했을 때 즉시 확인 작업을 거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주문한 게 아니라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발신인의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발신인이 가족이나 지인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보냈다는 말을 하지 않은 이상 꼭 보낸 사람에게 택배 받았다는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택배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운송장 번호를 조회해 보세요. 사기 택배는 대부분 실제 운송장 번호와 일치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택배 물건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택배 상자 스티커에 인쇄된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대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택배 회사나 판매자의 공식 연락처를 찾아 문의하세요. 택배 내용물이 의약품이나 건강 관련 제품이라면 본인이 이 의약품과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병원의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세요. 이때 택배에 적힌 번호가 아닌 114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공식 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 지인들과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최신 사기 수법, 사례에 대해 알려주면 좋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사기 수법에 대해 교육받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사기에 속을 확률이 67% 낮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결제나 금전 거래를 일일이 메모하세요. 어르신의 동의를 얻어 공동 계좌를 따로 만들거나 은행 앱을 통해 대금 이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세요. 즉시 택배사로 반송 접수를 진행하거나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해 사기 의심 택배에 대해 신고하세요.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은행이나 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에 연락해 계좌 동결이나 카드 사용 중지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빠른 신고는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러한 사기 수법에 대해 알려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택배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심리적인 피해도 크며 노인들의 자존감과 독립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사기 피해를 입은 어르신의 68%가 우울해져서 활동이 많이 줄었으며 43%가 사람을 만나지 않는 등 사회적 위축 현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 이후의 심리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가족 소통이 이루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물어보는 가족이 있는 어르신들은 사기 피해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대전에 사는 80세 박미선 어르신은 택배 사기로 32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었을까? 이제 자식들 얼굴을 어떻게 보나 라며 자책하셨고 한동안 이웃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어르신께서는 겨우 가족의 도움을 받아 지역 노인복지센터의 심리상담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했고 가족들도 자주 연락하며 어르신의 자존감 회복을 도왔습니다. 6개월 후방 어르신께서 말하기를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어르신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지역 노인정에서 사기 예방 교육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택배 사기 피해와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기 피해는 계속 생기고 있고 우리는 이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정보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한다면 노인 대상 택배 사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